안녕하세요. 베이스볼 스타들의 위대한 순간들을 재조명하는 야구 전문 채널 메이저리거입니다. 오늘은 야구 역사상 최강의 패스트볼을 구사한 투수 박찬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야구계의 레전드 반열에 오른 박찬호. 한국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그런 그가 은퇴 후 투머치 토커라는 별명을 얻게 되어 광고 출연까지 하게 되었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다음은 그의 팬들이 올린 찬호박 리얼토크 고문썰 중 하나인데요. 잠시 들어보기로 하죠. 몇 년 전 미술관에서 박찬호 전시회를 했어요. 124승을 달성하기까지 이런저런 기념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남친이랑 갔었는데 이날 찬호 오빠가 직접 와서 해설까지 해준다고 해서 더운 날임에도 신나게 갔죠. 처음 찬호박을 보니 감격에 북받쳐 남친이랑 계속 후덜덜거렸어요. 그런데 큐레이터 언니가 해설을 듣는데 40분 정도 걸린다고 해서 듣다가 2시간이 넘어버렸어요. 찬호박이 누군지도 모르는 영유아들은 바닥에 뒹굴며 울부짖는 바람에 아비규환이었죠. 예를 들자면 공주 중학교 시절부터 해서 중학 시절까지 삶이 총망라되었죠. 메이저리그 시절 기록지를 앞에 두고서는 등장인물이 50명은 등장하는 대하 드라마 한 편을 봤고요. 다 끝나고 사진 찍을 사람 줄설에서 아무리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사진 한 장은 남겨야 해서 줄 섰는데 한 팀당 사진 2번씩은 찍어야 된대요. 찍고 포옹하고 몇 마디씩 이야기하다 보니 이것도 시간이 엄청 걸리더군요. 저희가 앞줄이었기에 망정이지 끝에 서신 분들은 사진 찍고 찬호 오빠 사랑해요 하고 안 왔는데 겨터파크 개장 얼마나 덥고 힘드셨을지 울컥하네요. 미술관 나와서 남친이랑 둘이 진짜 한마디도 안 하고 고요하게 길을 걸었어요. 하지만 우리 둘에게 여전히 넘버원은 찬호박이에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마주치는 건 웬만해선 주의하세요. 박찬호는 1973년 7월 28일 충남 공주시에서 전파사를 하는 가정의 3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운동신경이 뛰어나 선생님의 추천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하여 85년 제7회 국민학교 선수권대회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시 팀의 투수층이 두터워 1루수로 나서며 4, 5번을 맡았기에 타자 실력도 수준급이었습니다. 어려웠던 집안 사정 때문에 배불리 먹지 못해 야구로 꼭 성공하겠다는 다짐이 강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심지어 공에 대한 공포를 견디기 위해 스스로 공동묘지에 가서 담력 훈련과 스윙 훈련까지 했습니다. 또한 하체 단련을 위해 공주산성을 토끼띠으로 오르내리기까지 했죠. 공주고에 진학한 박찬호는 183cm, 82kg의 신장에 140km를 넘나드는 빠른 공과 슬라이더, 낙차가 큰 변화구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언론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3학년 때 한미일 청소년 야구대회에 청소년 대표로 미국에 가면서 메이저리그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향팀 빙그레 이글스와 계약금 5천만원에 합의할 뻔했지만 어머니의 반대로 인해 한양대에 진학하죠. 한양대 2학년 재학 중에는 미국 버팔로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출전해 활약했는데 이때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뉴욕 양키즈, LA 다저스로부터 오퍼가 들어왔습니다. 이 중 박찬호는 애틀란타와 접촉을 했고 애틀란타는 계약금 30만 달러를 제안했죠. 과거 청소년 대회 때 숙소를 제공해준 것으로 인연을 맺은 스티브 킴을 통해 메이저리그 구단과 밀당하라는 조언을 받은 박찬호는 결국 다저스로부터 계약금 120만 달러 오퍼를 받습니다. 심지어 다저스의 피터 오말리 구단주, 프랭크 조프 박사 등이 계약 문제로 한국에 방문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죠. 당시는 해외 이주로 인한 병역 이탈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던 시절이라 단기 해외 여행에도 보증인을 세워야 했으며 단수 여건만 발급되었습니다. 실제로 박찬호는 해외 유학생 신분으로 나갔는데 사실 이 비자로는 취업할 수 없었죠. 그런데 메이저리그에는 학생 비자로 입국한 선수도 취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극적으로 병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0만 달러 이상은 당시 드래프트 1라운더 계약금 수준이었고 실제로 1993년 드래프트 전체 1번이었던 알렉스 로드리게스도 계약금 15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후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50여 명의 한국 유망주들 중 10명 남짓만 100만 불 이상에 계약했고 해당 액수가 28년 전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액수였던 것이죠. 다저스 입단 시 박찬호는 공주고와 한양대 시절 달았던 등번호 16번을 희망했지만 해당 번호는 당시 투수 코치였던 론 페로나스키가 달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신인이 선배도 아닌 코칭 스태프의 번호를 가로채는 것은 하극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찬호는 아마추어 시절의 등번호를 뒤집어서 61번으로 달게 되는데요. 그는 은퇴할 때까지 이 번호를 분신처럼 달고 활약했으며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론 페로나스키 코치가 팀을 떠나면서 공교롭게도 16번의 주인공은 같은 시대 다저스에서 활약했던 일본인 선수 노모 히데오에게 주어졌습니다. 미국 진출 첫 해인 1994년 박찬호는 마이너리그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메이저리그로 직행하는데요. 이 기록은 당시 기준 17번째 진기록이었죠. 개막 이후 2번 등판에 4이닝 6실점 6K를 기록한 박찬호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코칭 스태프의 판단 아래 다시 AA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후 2년여간 마이너리그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1996년 스프링 캠프에서부터 호투를 펼친 박찬호는 중간 게투로 출발하여 4월 7일 컵스 원정에서 9원 등판해 메이저리그 첫 승을 따냅니다. 이 기세를 몰아 4월 12일에는 플로리다와의 홈 경기에서 첫 선발승까지 거머쥐죠. 풀타임 메이저리그로서 그는 첫 해 5승을 수확했습니다. 1997 시즌에는 여러 선수들과의 경쟁 끝에 결국 5선발을 꿰차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박찬호의 선발 경기가 국내 공중파로 중계되면서 IMF로 힘들었던 국민들의 가슴에 큰 희망을 심어주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박찬호가 등판하는 날에는 야구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박찬호는 고정 선발로 나온 첫 시즌에 14승 8패로 내셔널리그 14위에 평균 자책점인 3.38을 기록합니다. 1998 시즌에는 15승 8패 평균 자책점 3.71을 기록했는데요. 시즌 초반에는 4승 무패 평균 자책점 1.05 34타의 삼진을 기록해 이달의 선수로 선정되기로 합니다. 시즌 직후에는 방콕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참가해 한국의 우승에 기여하면서 병역 특례를 받기로 했죠. 1999 시즌에는 성적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요. 당시 박찬호는 애리조나 원정 경기에서 생애 첫 말로 홈런을 맞았고 이 해에 총 4개의 말로 홈런을 두들겨 맞으며 메이저리그 단일 시즌 최다 타이 기록에 나는 불명예를 얻습니다. 게다가 6월 에인절스전에서는 상대 투수 팀 벨처와 역대 최악의 난투극으로 벤치 클리어링을 일으켜 7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받죠. 본인 말로는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라는 게임 때문에 부진했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를 접은 시즌 막바지에는 7연승을 거두는 파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2000 시즌에는 각성 모드로 들어가 투수이면서도 8월 25일 몬트리올전에서 생애 첫 홈런을 때리기도 합니다. 이는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리그에서 기록한 홈런이기도 했죠. 9월 30일에는 샌디에고를 상대로 또다시 홈런과 함께 첫 완봉승을 거둡니다. 해당 시즌 9이닝당 피안타가 6.889로 내셔널리그 1위였는데 메이저리그 전체를 봐서도 페드로 마르티네스의 5.309 뒤를 이은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2001 시즌 초반에는 평균 자책점 2점대를 기록하며 올스타전에도 출전하면서 처음으로 투수 연봉 2천만 달러를 돌파할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냈지만 아쉽게도 허리 부상으로 부진에 빠지면서 시즌 성적은 15승 11패 평균 자책점 3.50에 그쳤습니다. 당시 케빈 브라운에게 1억 달러를 쏟아부은 다저스가 박찬호를 붙잡을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그는 결국 텍사스로 이적하게 됩니다. 1994년부터 2001년까지 박찬호가 다저스에서 활약한 8시즌 동안 남긴 성적은 221경기, 176선발, 1183.2이닝, 80승 54패, 평균 자책점 3.80이었습니다. 그런데 1994년부터 95년까지는 시즌당 4이닝씩만 던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약 기간은 6시즌이라고 볼 수 있죠. 이 6시즌 동안의 활약을 동시대 선수들과 비교해 순위를 매겨보면 다승 19위, 이닝 19위, 타이삼진 8위, 피안타율 4위 등이었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박찬호는 메이저리그에서 이닝 소화도 잘했고 안타를 덜 맞으면서도 비교적 탈삼진을 잘 잡아내는 데다가 평균 자책점도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특히 명예의 전당 멤버인 톰 글래빈, 존 스몰츠, 마이크 무시나 같은 선수들에게도 호투를 펼치며 승리를 따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균적인 1선발급의 활약을 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2001년 말 박찬호는 텍사스와 무려 6,500만 달러에 계약을 했지만 이적 직후 재발한 허리 부상과 타자 친화 구장인 알링턴 볼파크 적응 실패로 인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2003년에는 7경기 29.2이닝 1승 3패 평균 자책점 7.58이라는 최악의 성적으로 시즌 아웃되었죠. 박찬호에 따르면 자신의 훈련법 대신 텍사스에서 하라는 대로 자세를 바꿨더니 부상이 왔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후부터는 의학 전문가와 트레이너까지 별도로 고용해 투수 훈련을 시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뉴욕 매츠와 휴스턴을 거쳐 다시 다저스로 돌아온 박찬호는 되살아나는가 싶었지만 2008년 클레이튼 커쇼가 팀에 합류하면서 선발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2009년에는 다저스를 떠나 필라델피아에서 중간 개투로 활약하는데요. 이곳에서 필리스의 내셔널리그 우승에 기여합니다. 참고로 당시 다저스의 클린업 트리오를 3자 범퇴시켜 원정 게임을 승리로 이끌며 통쾌한 야유를 받는 장면은 백미였죠. 이 밖에도 뉴욕 양키즈와 피츠버그를 두루 거친 박찬호는 124승 97패로 당시 아시안 최다승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아쉽게도 박찬호는 선수 시절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는 얻지 못한 채 2010년 처가가 있는 오릭스 버팔로즈로 이적했고 2012년에는 아마추어 시절 계약할 뻔했던 하나 이글스로 이적해 이곳에서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리그에서의 성적과 달리 박찬호는 국내 최다승인 6승을 거둔 류현진과 더불어 국가대표 활동 기간 동안 유일하게 0점대 방어율을 기록한 전설급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과 2006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2007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그가 기록한 통산 성적은 2승 3세이브, 26.3분의 2이닝, 2실점, 2자책점, 평균 자책점 0.68이었습니다. 이처럼 국가대표로서 대한민국을 빛낸 박찬호는 당시 한국인들에게 진정한 존경의 대상이었죠. 1996년 6월 27일 투수의 무덤 쿠어스필드에서 최고 구속 161km를 기록한 코리안 특급 박찬호. 그의 전설적인 활약 덕분에 지금도 한국의 많은 야구 유망주들이 메이저리그를 꿈꾸며 힘차게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전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믿으면 시행착오는 겪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 분명히 성장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제가 절 믿고 이 자리에 섰듯이요. 지금까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던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메이저리거는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